오늘은 오코노미야끼를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일본에서 드셨던 것보다 맛있게 진짜 장담합니다. 진짜 드셔보시고 맛없다고 하는 사람 진짜 단 한 명도 만난 적 없어요. 물론 많이 아니겠죠. 빨리 풀려요. 빨리 풀려요. 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오코노미야끼를 만들어 볼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권장하고 사장님들께 많이 추천을 드리는 메뉴 중에 하나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코노미야끼의 네이밍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오코노미는 기호, 좋아함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좋아하거나 내 기호에 맞는 재료를 야끼, 구워서 만든 요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채소를 다양하게 쓰셔도 되고 메인 재료를 여러 가지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새우살을 이용을 한 수제 오코노미야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재료는요, 오코 믹스 소프트라는 건데 반죽 만드는 가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란, 햄가스랑 메인 재료인 생새우살을 다져서 같이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대파, 양배추 들어가는데 오늘 김대리의 픽으로 뽑은 재료는 이 양배추입니다. 사실 이 오코노미야끼라는 거를 외부에 나가서 몇 번 먹어봤었는데 숙주를 쓰는 가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배추만 사용을 해도 볼륨감도 좋고 맛도 좋기 때문에 이 양배추를 오늘 사용을 할 거고요. 양배추 자체가 되게 단맛도 있고 원래 오코노미야끼라는 메뉴는 약간 촉촉하게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수분감이 많은 재료들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다음으로는 생기리 쇼가, 이도가스 오부시, 아오노리, 마요네즈, 오코노미야끼 소스까지 재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파 먼저 손질을 할게요. 대파는 얇게 슬라이스를 한 다음에 찬물에 세척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물에 담가서 세척을 해주시면 돼요. 담가 놓으셔도 되는데 좀 더 빨리 매운맛을 빼고 싶다 하시면은 손으로 주물러서 매운맛을 제거하신 다음에 물기를 체에 받쳐서 빠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메인 재료죠, 양배추. 양배추는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양배추를 채를 썬 다음에 간혹 세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세척을 하실 거면은 가능한 겉잎을 떼어내시고 겉에만 조금 세척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에 실수로 세척을 했다 하시면은 채에 받쳐서 물기가 그냥 진짜 아예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양배추를 잘라볼게요. 한 입씩 띄어서 길고 얇게 썰어 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여기 보시면은 심지 부분 있죠. 이 심지 부분은 가능한 안 넣거나 아니면 진짜 얇게 썰으셔야 돼요. 뒤집을 때 얘가 잘 결착이 안 돼서 부셔질 수가 있어요. 가능한 안 넣는 게 좋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얇고 길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오, 뒤에 하나도 안 잘렸어. 이렇게 해서 다 채를 썰었고요. 양배추 되게 많이 들어가죠. 메인 재료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얘가 익으면서 숨이 죽기 때문에 가능한 양배추는 140g 정도 이상 준비를 해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 두 개의 양배추를 남겨놨는데 이게 아까 그 심지예요. 근데 얘는 얇게 썰어도 이 단면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이 오코노미야끼 들어갔을 때 부셔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채를 썰다 보면은 좀 두껍게 썰리는 애들이 여기 섞여 있어요. 가능한 빼주세요. 물기가 없는 상태로 해야 되고, 두 번째, 무조건 길고 얇게 썰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새우 잘라줄게요. 새우 없으시면은 뭐 진짜 원하는 재료, 해산물 좋아하시면 오징어 있으면 오징어 드셔도 되고, 뭐 홍합살 드셔도 되는데, 새우를 좋아해서 새우를 준비했어요. 새우를 통으로 넣으셔도 되는데 권장드리는 거는 좀 한 번씩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재료들이 빠지지 않고 섞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일본에서 드셨던 것보다 맛있게 해드릴게요. 진짜 내 장담합니다. 진짜 드셔보시고 맛없다고 하는 사람 진짜 단 한 명도 만난 적 없어요. 물론 많이 아니겠죠. 새우는 요 정도만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재료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반죽은 아까 오코믹스 소프트 이 상품과 물, 그리고 계란이 들어갑니다. 이 친구들을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주의하실 거는 이 알갱이들이 없고 가루가 100% 섞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인분에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오코믹스 소프트 27g에 물 40, 계란 하나. 이게 한 장 부칠 때 양이에요. 되게 조금 들어가죠. 이 양배추를 이 반죽으로 그냥 이렇게 붙을 수만 있게끔 결착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부침가루 쓰셔도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오코믹스 소프트 같은 경우에 다시마 추출물이랑 고등어 부시, 사바 부시 이런 부시류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자체만으로도 감칠맛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소량 넣기 때문에 그걸 다 느끼진 못하지만 일반 부침가루랑 그런 차이가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품기, 그래, 거품기가 있으면 거품기로 치면 좀 빨리 풀려요. 빨리 풀려요. 이런 걸로 빨리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쳐주시면은 이렇게 잘 풀렸죠. 약간 핫케이크 반죽처럼 이렇게 주르륵
하죠? 이 반죽이 완전 다 풀린 상태에서 양배추 넣어주시고 다음에 세척한 대파 있죠? 이 대파를 얘도 같이 넣어주세요. 대파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새우살도 같이 넣어주세요. 얘를 다 섞어주시면 돼요. 섞으실 때는 얘는 웬만하면은 저 아까 그 썼던 거 있죠? 뭐였지? 거품기보다는 젓가락으로 해주시는 게 이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좀 잘 섞이니까 젓가락을 이용을 해주세요.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우삼겹을 넣었어 여기에. 그럼 좀 느끼하잖아요. 그런 느끼한 재료 들어갔을 때는 이런 생기리 슈가 같은 거 같이 다져서 넣어도 약간 좀 더 담백하게. 개인적으로 이거를 진짜 소량 다져서 넣으면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졌어야 되는데 내가 약간 솔직한 편으로 도마를 빼서 그냥 넣을게요. 이렇게 생기리 슈가 같이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사실 색감은 안 나요. 그냥 맛이에요, 맛. 이 향이 나면서 그 현지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양배추에 반죽이 묻었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天가스, 튀김을 튀기고 남은 가루인데 이 재료도 선택 재료예요.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 뭐 고소한 식감이나 씹히는 식감, 사실 뭐 들어가면 다시 눅눅해지긴 하는데 조금 더 재료를 넣고 싶다 하시면은天가스를 반죽에 넣으셔도 되고 토핑처럼 뿌리셔도 돼요. 근데 저는 토핑으로는 안 뿌리고 그냥 반죽에 같이 넣고 섞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반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반죽을 이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을 준비해 주시고 소량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바닥이 코팅될 수 있을 정도의 기름만 있으면 됩니다. 불을 켜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해요. 네, 이렇게 2구짜리 파고 쓰시는 분들은 겉불과 안불을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올려주시고 약간의 예열이 되면은 기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코팅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담을 거예요. 담아서 모양을 잡아주실 건데 뭐 네모든 뭐 동그라미든 상관없어요. 전체적으로 수평이 균일해야 돼요.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으면은 이게 익는 속도가 안 맞아서 안에 있는 새우가 안 익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가능한 모양을 잡아주실 때 너무 꽉꽉 누르시면 안 돼요. 그냥 대략적으로 눌러서 위아래를 평평하게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양배추가 따로 떠 있으면 나중에 얘네가 다 부셔지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최대한 붙여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손잡이 뚜껑이 있는 덮개가 있어요. 그런 거 구매하셔서 덮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없어서 이 스텐으로 대신할게요. 얘 없으면은 가능한 뭐 동일한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덮어 주셔도 되는데 얘로 좀 덮을게요. 오코노미야키 할 때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두께감을 얼만큼을 줘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얇게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 두껍게 만들어 주셔야 드셨을 때 약간 폭신한 감도 있고 촉촉한 수분감이 살아 있어요. 한 1.5에서 2cm 정도 개인적으로 좀 권장을 드리는데, 그보다 크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요리 해보시면서 스타일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집는 타이밍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굽는 타이밍은 밑에가 좀 노릇해져서 타기 직전? 저 이거 팔 것 같은데. 그 정도 느낌이 났을 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뒤집어 주실 때는 이런 헤라를 가지고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고, 숙련자다 하시면 그냥 얘를 떠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난 숙련자니까.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익혀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익히시면서 기름기가 조금 없는 것 같다 하시면은 끝에다가 기름을 한번 둘러주시고, 이 구우시면서 좀 더 빨리 익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굽다가 중간중간에 뚜껑을 열어서 물 있죠? 물을 넣어서 약간 스팀 효과로 익혀주시면 속까지 조금 더 빠르게 익히실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완성이 됐고 담을 건데, 접시는 오코노미야키보다 조금 더 크게 잡아주시는 게, 이게 나중에 이렇게 제가 아까 조리하면서 딱 한 번 뒤집었어요. 얘는 아까 보셨다시피 양배추에 그냥 이렇게 물반죽을 묻혀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되게 잘 흐트러지고 잘 이렇게 망가져요. 그래서 가능한 한 번만 뒤집어서 이 모양을 그대로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 불에 조금 오랜 시간을 주셔야 된다. 조금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제 접시에 담아주시면 돼요. 네, 다음에 이제 소스 담아주시면 돼요. 소스, 오코노미야키 소스 먼저 부어주시면 됩니다. 얘를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발라주시고 마요네즈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짠 다음에 이 상태로 나가도 이것도 예쁘지만 젓가락이나 뭐 헤라 같은 거 있으면 얘를 이렇게 한 번씩 그어서 이 모양을 살려주시면은
좀 더 전문스러운 느낌이 나죠. 왜 마치 막 라떼 아트 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오노리 파래 김가루죠. 얘를 뿌려주시고 다음에 가스오부시 가능한 이렇게 모양 냈으니까 얘로 다 덮는 것보다 부셔서 얘는 이렇게 향만 마지막에 낼 수 있게끔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아까 생기리쇼가 있죠. 생기리쇼가 이게 약간 느끼해요. 마요네즈랑 소스 때문에 약간 이게 물리거든요. 끝에 생기리쇼가와 대파 아까 썰어 놓은 거 얘도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약간 색감도 들어가고 맛도 세척되고 이렇게 수제 오코노미야키가 완성이 됐습니다. 시식을 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오코노미야키 소스랑 마요네즈 소스 뿌리기 전에 엔젤레어나 모짜렐라 치즈 같은 거 있죠. 치즈 같은 걸 올린 다음에 토치를 한번 구워서 만드시면은 뭐 수제 치즈 오코노미야키 이런 식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메뉴를 구성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식을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수분감이 많지 흐물거리죠. 이렇게 촉촉해야 돼요. 맛은 되게 지금 좋아요. 양배추의 촉촉함도 있고 소스가 이제 간도 잘 잡아주고 마요네즈도 있어서 부드럽고 약간 좀 이렇게 자극적인데 만약에 수제 오코노미야키를 메뉴를 선택을 하셔서 내가 한번 팔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제기 때문에 익는 속도가 좀 걸린다. 대략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괜찮겠냐라고 손님들에게 응대를 꼭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그 메뉴판에 수제 오코노미야키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문구를 조금 써주시면은 손님들이 기다리면서 뭐 기분이 상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 번씩은 시간에 대한 공지는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제 오코노미야키 만들어 봤는데 익히는 속도, 익는 시간 말고는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너는 맨날 어려운 게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재료 손질도 그렇고 미리 얘도 양배추만 잘 썰어져 있으면은 만드는 데는 편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한 번씩 우리 가게에서 시그니처로 될 만한 재료들을 조금 넣어서 오코노미야키를 또 메뉴를 한번 접목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 오코노미야키를 배달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스랑 재료는 별개로 가시는 게 손님한테 도착했을 때 좀 비주얼적으로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한 좀 분리해서 나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오코노미야키 소스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캐주얼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맞춤형인 오코노미야키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토마토 소스 있죠. 토마토 소스를 위에 뿌려서 나가도 되고 데미글라스 소스를 뿌려서 나가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오코노미야키 전문집들이 있어요. 뭐 토마토 소스나 함박 소스 같은 걸 뿌려가지고 조금 퓨전 형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뭐 치즈 가루까지 뿌려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답은 없어요. 소스 또한 정답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이 내가 쓰고 싶은 재료, 내가 좀 이렇게 하면 더 맛있겠다 하는 재료들이 있으면 섞어서 오코노미야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오코노미야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메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